안녕하세요. 인공지능 시대 이제 토론이 공부다 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모에게 공부란 무엇인가요? 부모 세대에게 공부는 어떤 것이었죠? 정해진 공간, 교실에서 선생님으로부터 지식을 전달받는 것, 집단으로 모여서 정해진 지식을 전달받아 정답화해서 그 정답을 달달 암기하는 것, 그래서 선다형 시험에서 정답을 골라내는 것, 이것이 부모에게 공부였죠. 일명 주입식 교육. 사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반성하는 형태의 교육이 주입식 교육인데 부모 세대에게 주입식 교육은 왜 통했을까요? 20세기의 주입식 교육은 전 세계의 성장을 도와줬던 교육이고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세기의 주입식 교육은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었어요. 자, 어떻게 부모 세대에게 주입식 교육이 그토록 중요했을까요? 바로 산업이 성장되던 사회였기 때문에 그렇죠. 공장의 일꾼이 필요했고 정해진 지식을 전달받아서 많이 소유를 하여 그 지식만 사용해서 정해진 일만 하면 됐던 산업 성장 사회에서 주입식 교육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왜 전 세계적으로 주입식 교육이 지금 맞지 않다라는 반성을 하고 있을까요?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4차 산업혁명을 대변하는 2020년을 대변하는 키워드들을 들여다보세요. 알파고라는 인공지능이 인간을 이긴 지는 벌써 수년이 흘렀고 우리는 사람 의사보다 이제 왓슨 의사를 더 믿을 지경이 되었죠. 사물끼리 서로 소통을 하고 있고요. 우리도 사물과 대화를 나누고 있죠. 현실과 비현실이 모호해지기 시작했죠. 가상현실, 증강현실과 같은 이러한 세상을 우리 아이들이 본격적으로 살아갈 것이고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되는 세상은 인공지능과 어쩔 수 없이 공존하며 살아가야 되는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일본의 한 호텔에서는 호텔 프론트에 사람 대신 로봇 호텔리어를 세워놓기 시작했죠. 사람들은 로봇으로부터 서비스를 받고 있고요. 인공지능 로봇은 사람의 감성까지도 터치하고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 모든 분야에 인공지능이 우리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이것은 다시 말하건대 인간은 앞으로 과연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인간의 역할이 20세기와는 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건대 인간의 역할이 바뀐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공부해서 사회에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된다라는 거죠. 무엇이 공부인지, 어떤 것을 경쟁력으로 만들어서 사회에 나아가야 인공지능과 협업하며 또 인공지능보다 더 리드하는 인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지를 고민할 때가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엄마가 자녀 교육을 리드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공부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고 고로 공부의 방법과 도구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몇 년 전부터 끊임없이 새로운 교육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유아부터 대학까지 전반적으로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창의 융합이라는 키워드는 계속 활성화되고 있고요. 여기에서 지식을 전달받는 공부는 점점 사라지고 있으며 지식을 서로 공유하고 나누는 토론과 발표 형태의 수업이 계속 활성화되고 있고 로봇이 하지 못하는 사고력,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코딩, 융합교육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창시절에만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죽을 때까지 공부하며 살아가야 되는 이 사회는 온라인 평생 교육이 끊임없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정답을 암기 위해서 선다형으로 정답을 골라내는 시험은 점점 사라지게 될 수밖에 없고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서술, 논술, 구술이 점점 확대되고 있죠. 그리고 일반 학교도 혁신학교처럼 프로젝트 수업이 더 강화되고 있고 강화시키겠다고 교육부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교육의 패러다임, 바뀌는 교수법, 이런 것들에 주목해서 대비하지 않는다면 아이들의 우열 구도는 점점 더 빈익빈 부익부로 갈라질 것입니다. 자, 새로운 교수법 중에 첫 번째 프로젝트 기반 수업을 좀 보면요. 프로젝트 수업은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아이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수업이 아니죠. 하나의 상황, 문제를 주고 그 문제를 해결을 함께 아이들끼리 모여서 집단 지성을 통해서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러한 교실의 형태로 바뀌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또는 해결, 정답이 아니라 솔루션을 경험하는 그러한 부분의 수업이 바로 프로젝트 기반 수업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기반 수업에서 주인공은 선생님이 아니라 아이들이고 선생님은 보조적인 역할만 할 뿐이죠. 또한 이 프로젝트 기반 수업을 전반적으로 바탕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토론인 거죠. 하나의 지식을 또는 각자 가지고 있는 재료를 서로 토론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새로운 교수법은 거꾸로 교실 개념인데요. 기존에는 선생님이 전달하고 아이들이 집에서 숙제를 했다면 거꾸로 교실은 지식은 매체를 통해서 자기주도 학습을 하고요. 교실에 돌아와서는 아이들과 더불어 토론을 하는 거죠. 이 거꾸로 교실 새로운 교수법 역시 그 중심에는 토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본격적으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모여서 서로의 지성을 나누는 토론 토의 수업이 또한 새로운 교수법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공부법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프로젝트 수업, 그리고 거꾸로 교실, 토론 토의 수업, 새롭게 진화되는 교수법의 밑바탕에는 커뮤니케이션, 토론, 토의가 있다라는 사실을 간과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교수법만 바뀌는 게 아니죠. 교수법이 바뀌면 당연히 그 도구인 교과서가 바뀌고 교수법 교과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테스트, 시험도 바뀔 수밖에 없겠죠. 교과서 좀 더 들여다보셨나요? 교과서에 전체적으로 끌고 가는 맥락이 굉장히 주도적인 형태로 바뀌었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어떠한 문제 해결의 주도성을 학생들한테 주고 있고 그러한 방법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뭐뭇을 해 봅시다. 뭐뭇에 대하여 말하여 봅시다. 뭐뭇을 생각해 봅시다. 자신의 느낌을 말해보세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하여 봅시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말하여 봅시다. 거의 대부분 과목에 상관없이 이러한 형태로 지식을 넣어주는 역할이 아니라 그 지식을 자신의 생각으로, 느낌으로, 자신의 말로, 자신의 글로 바꿔보도록 요구를 하고 있죠. 이러한 부분에 대한 연습과 준비, 훈련이 안 돼 있는 아이들이 교과서를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을 요구받았을 때 무척 당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지식을 집어넣는 인풋이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재료를 가지고 끄집어내는 아웃풋의 공부로 전환되고 있음이 보이시나요?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부모가 알고 있지 못한다면
자신의 방법처럼, 자신이 과거에 공부했던 습관처럼 지속적으로 인풋에만 포커스를 맞추게 돼 있는 거죠. 자, 시험 문제를 좀 살짝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것은 모 국제중학교 입학 구술 문제였는데요. 단순히 지식을, 정답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갖고 있는 재료를 자신의 생각으로 바꾸어서 응용해낼 수 있는 것을 묻고 있는 거죠. 명사 12명 중 3사람만 살릴 수 있다면 누구를 선택하겠는가? 이 과거의 캐릭터를 현재에 다시 살린다면, 즉 응용화 그리고 실용화되는 부분이 바로 이런 시험 문제의 특징인 거죠. 학력 위조는 개인 자질 탓인가, 고학력을 중요시하는 사회 구조 탓인가? 역시나 지식을 묻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기반으로 한 자신의 판단, 추론, 문제 해결을 묻는 대목인 겁니다. 자, 6학년 아이가 국제중학교에 입학할 때 구술로 면접을 봤던 문제인데 5, 6학년의 일반적인 아이들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정답을 달달 외울지는 모르지만 자신의 생각을 키운다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겠죠. 자, 인간 수명을 1000년으로 늘리기 위해 개발되어야 할 과학기술이 무엇인지 말해보고 수명이 1000년으로 늘어난다면 나타나게 될 사회적 혹은 개인적 부정적 영향 그리고 그 해결 방안을 말하시오. 2017년 외대 부고 인문사회 국제계열 면접 구술 역시 문제인데요. 역시나 지식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기반으로 문제 해결력을 묻는 문제입니다. 정답을 외워서 또는 문제집을 많이 풀어서 해결되는 문제가 전혀 아니죠. 다음 문제. 한국과학창의력대회, 우리나라 교육부 주관으로 매년 행해지고 있는 창의력대회의 문제를 좀 하나 들여다보면요. 낙타가 살고 있는 환경에서 낙타의 신체적 특징을 바탕으로 인간에게 유용한 기구를 하나 발명해보자. 그 구상도를 그리고 특징을 설명하라. 이게 초등학교 문제거든요. 역시나 낙타의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라 낙타의 신체적 특징을 바탕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상해서 그 아이디어를 구술 또는 논술로 설명하라라는 문제입니다. 자, 어떠신가요? 당연히 공부를 하는 방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정답을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테스트하고 있는 것들이 보이는 문제들이었죠. 따라서 우리 아이에게 공부의 의미는 당연히 바뀌고 있는 것이 보이는 부분이죠. 부모에게 공부는 지식을 전달받는 거, 정답을 외우는 거, 그래서 문제집을 많이 푸는 것이 도움이 됐으나 우리 아이에게 공부는 커뮤니케이션, 토론, 토의, 지식을 자신의 생각으로 바꿔내는 것이 공부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읽으셔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공부는. 과거처럼 20세기처럼 부모가 열심히 했던 것처럼 지식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집어넣어진 지식을 자신의 생각으로 끄집어내는 것. 지식을 끄집어내서 자신의 생각을 말이나 글로 표현하는 것. 이것이 공부라는 새로운 정의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공지능 시대, 이제 토론이 공부다. 왜 토론을 새로운 공부로 재정의하고 있는지 사회적 변화와 바뀐 사회에 맞는 인간의 경쟁력을 어디에서 훈련을 시킬 것인지 판단을 해야 새로운 공부법, 토론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새로운 공부 트렌드를 엄마가 이해하고 리드할 수 있어야 아이가 미래에 맞는
훈련을 받을 수 있고 그것이 자신의 경쟁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회과학의 트렌디한 주제를 가지고 질문으로 사고를 자극해서 자신의 생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뭉치의 토론학. 아이들에게 아웃풋의 매개체가 될 수 있는 이 토론학.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인공지능 시대 진짜 교육이 무엇입니까? 후지하라라는 일본의 작가는 21세기에는 책을 읽는 사람과 읽지 않는 사람으로 양분되는 계층사회가 생겨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재해석을 해봅니다. 21세기에는 지식만 가득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 지식을 창의적으로 사용하여 아웃풋할 수 있는 사람으로 양분되는 계층사회가 생겨날 것이다. 자, 무엇이 진짜 교육인지 미래 사회를 살아내야 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진짜 교육을 주어야 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뭉치의 동영상 강의는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